경제의 눈으로 다시 보는 영화연구소 매일경제 박창현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영화 볼까요? 선생님, 애완 로봇 청소기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로봇 청소기는 익히 들었고 네. 저희 집에서도 한 마리 진짜요? 키우고 있습니다만 이런 애완 얼리 어댑터. 로봇 청소기라는 얘기는 못 들어봤는데요. 네. 로봇 청소기가 요즘에 워낙 똑똑해지고 혼자 일도 잘하고 움직이는 모습도 깜찍하다 보니까 귀여워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뭐 반려 로봇 청소기, 애완 로봇 청소기 같이 부르는 사람이 늘어나는 건데요. 좀 과하지 않아요? 좀 과한가요? 그냥 뿔뿔거리면서 그 다니는 거 보면은 좀 귀엽기는 하더라고요. 네. 뭐 신형 로봇 청소기의 경우에는 주인한테 앱을 통해 메시지를 보낸다는데 뭐 내용도 귀엽습니다. 뭐 주인님 저를 구해주세요 같은 메시지를 보내서 가보면 장애물 많은 지역에서 뭐 헤매고 있다고 합니다. 또 뭐 개나 고양이처럼 자기가 동선에서 만난 반려동물들을 뭐 지도에 표시해주기도 한다고 하니까 뭐 귀여워하지 않을 방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로봇 청소기가 계속 발전하다 보면 미래에는 로봇 청소기라는 명칭보다는 청소 로봇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리는 날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700년 뒤 지구에 홀로 남게 된 청소 로봇 월2의 모험을 담은 픽사 애니메이션 월2입니다. 이름이 어렵다. 월2. 이거 어떤 월2. 영화예요? 애니메이션이자 SF 영화 로맨틱 코미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인공 청소 로봇 월이가 식물 탐사 로봇 이브에게 반해 구해야 하는 과정을 담았는데요. 월이가 이브의 손을 한번 잡아보고 싶어 계속 자기 로봇 손을 꼼지락대는 모습이 관객 마음을 사로잡으면서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제작비의 5배에 달하는 7,400억 원을 티켓 수입으로 올렸습니다. 평단에서도 호평받았는데요. 2016년 영국 BBC에서 위대한 21세기 영화 100개를 선정했는데 그중 29위에 올랐습니다. 참고로 30위가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입니다. 이게 사실 로봇끼리의 어떤 케미? 로봇끼리의 어떤 로봇끼리의 사랑? 이런 것들 그린 건데 21세기 위대한 영화 100선에 들어갔다. 네네. 청소 로봇이 주인공이니까 로봇 청소기 시장 설마 얘기할 거죠? 네. 월이는 너무나도 귀여운 청소 로봇인데요. 700년 뒤에 홀로 남겨진 이 청소 로봇 과연 어느 나라 출신일까요? 미국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산업의 정점에 있는 나라니까요. 아니면 한국일 수도 있을 겁니다. 세계적 가전제품 대기업을 둘이나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로봇 청소기 시장 상황이 지속된다는 가정하에선 월이의 고향은 중국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유력해 보이네요. 네네. 중국산 로봇 청소기가 국내 시장을 장악했기 때문인데요. 과연 어떤 이유로 중국산이 국내 로봇 청소기 시장에서 이토록 선전하게 됐는지 이에 맞서서 한국 기업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보시고요. 아울러 애초에 월이에서 인류가 지구를 떠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지구의 폐기물이 너무 많아져서 쓰레기 행성이 돼버렸기 때문인데요. 지구 대청소가 필요해서 잠시 초거대 우주선을 타고 우주로 나갔다가 예상보다 청소 시간이 길어지면서 700년이나 흘러버린 것입니다. 국내에서도 쓰레기 매립지 부족 문제가 몇 년째 지자체 간 갈등을 유발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요. 쓰레기 매립지에 얽힌 돈 이야기 함께 들여다보시죠. 그러네요. 상암동에 그 마포구에 항상 걸려있단 말이에요. 네. 소각장 마포구에 이제 그만 막 이렇게 붙어 있던데 영화 내용이 심상치가 않아요. 내용 볼까요?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 행성 지구 그곳에서 월이가 혼자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월이는 폐기물을 모아 육면체로 압축하는 청소 로봇인데요. 700년이나 해온 일일 만큼 질릴 이유도 없다는 듯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그러나 월이는 자신과는 다른 존재에게서 느껴지는 온기를 그리워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청소를 하던 도중 만난 벌레를 소중히 다루기도 하고요. 700년 전 인류가 남겨둔 로맨스 영화를 보며 사랑이란 어떤 감정인지 궁금해하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짠하다. 청소하다 만난 벌레 안녕 이렇게. 네네. 그 라바인가? 월2가 보는 700년 전 로맨스 영화는 뭐예요? 1969년에 제작된 뮤지컬 영화 헬로 돌리인데요. 사랑은 비를 타고를 연출해 뮤지컬 영화의 거장으로 불리는 미국 진 켈리 감독이 연출했습니다. 월이는 헬로 돌리라는 이 영화 속에서 서로 손을 잡고 춤을 추는 남녀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그런 관계를 맺고 싶다는 생각에 빠지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거대한 모래 폭풍이 불어와 몸을 잠시 숨겼던 월이는 폭풍 사이로 충격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충격적인 모습 뭔가요? 네, 그곳에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로봇이 있었습니다. 이 표현 어색하면서 뭔가 신선하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로봇이 있었습니다. 네네, 영화 보시면 아주 이해가 잘 갈 겁니다. 네. 움직임이 조금만큼 물체를 봐도 레이저 빔을 발사해서 파괴할 정도로 좀 공격적이긴 해요. 근데 그 공격성마저도 그 로봇의 아름다움을 가리지 못했습니다. 월이는 용기
용기를 내서 낯선 로봇에게 다가가고 그 로봇의 이름이 이브라는 걸 알게 됩니다. 월이는 본인에겐 관심도 없는 이브를 졸졸 쫓아다니는데요. 이브도 뭐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뭐 그 월이를 뭐 내치지 않고 같이 다니는 것으로 봤을 때 뭐 싫지만은 않은 내색입니다. 아 심심하잖아요. 아, 700년 그렇죠. 됐다면서요. 예. 근데 이브도 같이 청소하는 로봇입니까? 이분은 좀 다르게 700년 전 지구를 떠난 인류가 다시 지구에 보낸 식물 탐사 로봇인데요. 여기서 인류가 왜 지구를 떠났는지 잠깐 살펴보시면요.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더 이상 생명체가 살 만한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청소를 하기에 초거대 우주선에 모두 올라탄 것이죠. 원래 5년으로 예상했던 기간이 너무 길어져서 700년이 된 것이고요. 월이는 바이앤라지라는 기업에서 생산한 청소 로봇 모델로 700년 전에 원래 월이와 같은 모습의 수많은 청소 로봇이 지구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지구에서 식물을 발견하면 인간이 타고 있는 초거대 우주선에 해당 정보를 알리는 임무를 맡았는데요. 지구를 청소한 끝에 드디어 살만한 공간이 됐다고 알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해당 정보를 받아들인 인류, 어쩐지 상태가 심각해 보입니다. 지구를 떠난 지 700년이 지나면서 그들은 지구가 어떤 곳인지 기억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과연 두 로봇은 지구를 전혀 그리워하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해서 지구로 데려갈 수 있을까요? OTT에서 확인해 보시죠. 아 사람들이 이제 잊었구나 지구를. 네. 저는 그 와중에 무슨 생각한지 알아요? 어떤 생각하고 있어요? 이 로봇 청소기들 배터리가 굉장히 오래가네. 충전은 어떻게 하는 건지 이 생각을 했습니다. 태양열로 합니다. 태양열. 머리가 이렇게 네. 태양 날 때마다 이렇게 가슴을 가슴을 열어가지고 아 햇볕 전체. 충전하는 모습이 아주 귀엽죠. 그래요. 네. 태양열 로봇 2부도 그럼 비슷하게 할 텐데 청소 로봇 원리 얘기를 하다 보니 로봇 청소기 시장 얘기하게 되잖아요. 네. 3대 필수 가전 중에 하나라면서요? 예, 지금은 시성비의 시대라고 하는데요. 뭐 돈을 조금 더 쓰더라도 나의 시간을 아껴준다면은 그게 가치 있는 소비다. 뭐 이렇게 여기는 사람이 많아지는 겁니다. 로봇 청소기 인기도 여기서 나오고 있는데요. 100만 원이 넘는 로봇 청소기를 통해서 청소하는 시간을 하루 30분씩 아낄 수 있다면 1년에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더 생기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로봇 청소기가 시간을 아껴준다는 점에 주목하는 사람이 급증하면서 시장도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 업체 포천 비즈니스 인사이츠에 따르면 전 세계 로봇 청소기 시장 규모는 매년 27%씩 커지며 2032년 70조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 로봇 청소기 시장도 2021년 2,100억 원에서 지난해 4,300억 원으로 2배 이상 커진 것으로 추산됩니다. 근데 이 시장에서 중국이 잘 나간다는 얘기 익히 들었는데 네. 중국산 로봇 청소기를 선호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특별히 특장점이 있어요? 네, 로봇 청소기의 핵심 기술은 혼자서 장애물을 피하며 돌아다니는 자율주행 기능과 과제를 만났을 때 해결하는 인공지능에 달려 있는데요. 중국은 라이다 등 자율주행 기술과 인공지능 경쟁력에서 글로벌 선두권을 달리고 있죠. 방과 방 사이의 문턱을 잘 넘고 구석구석 알아서 돌아다니며 청소한다고 합니다. 특히 쓸고 닦고 걸레를 빠는 것까지 한 번에 하는 올인원 기능으로 인기를 끌어왔습니다. 150만 원을 넘나드는 가격에도 선호받았던 이유죠. 반면 한국산에 대해선 뭐 구석지에서 길을 잃고 혼자 헤매고 있어 뭐 짠하더라 뭐 이런 식의 사용자 후기가 많았고요. 삼성, LG 등 대표 가전기업이 올인원 기능을 가진 이런 제품을 오랜 기간 내놓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 마음 알죠. 제가 국산 제품 사용하는데 구석에서 이렇게 박치기를 계속하고 있는 모습을 가끔 볼 때 영차 구해서 또 내려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국내 대기업이 만만한 회사들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반격할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가 이달 초 출시한 신제품 로봇 청소기는 먼지 흡입과 물걸레 청소, 자동 세척, 스팀 살균까지 해냅니다. 시장 초기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고요. LG전자도 이달 중 일체형 로봇 청소기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과연 국내 기업들의 반격이 로봇 청소기 시장 내에서 국산 선호도 상승으로 연결될지 두고 봐야 되겠고요. 또한 청소 로봇을 넘어서 글로벌 AI 전쟁이라는 더 넓은 차원에서 보시면요. 최근 미국이 대중 제재에 나서면서 중국에선 AI 기술 상용화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엔비디아 그래픽 처리 장치 등 첨단 반도체를 공급받지 못한 영향인데요. 중국에서는 엔비디아 밀수 시장까지 생겼다고 하니까 AI 패권을 잡으려는 초강대국들의 경쟁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도 관심 포인트입니다. 사실 우리가 집에서 로봇 청소기 쓴다고 뭐 엄청난 청소를 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영화 안에서 지구에서 쓰레기를 어느 정도로 버렸길래 700년 동안 치워요?
네, 월이에서 인류가 그 지구를 떠나 우주에서 700년이나 떠돌게 된 이유는 뭐 말씀 주셨다시피 그 지구가 쓰레기에 파묻혀 버렸기 때문인데요. 이 스토리에는 현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구도 쓰레기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뭐 세계 상황을 먼저 보시면요. 유엔 환경 계획은 음식물 쓰레기 지수 보고서를 최근 공개하고 2022년 전 세계에서 연간 1,400조 원 규모의 음식물이 쓰레기로 버려졌다고 밝혔습니다. 매일 식사 10억 끼에 해당하는 음식물이 버려진 셈이라고 합니다. 유엔 환경 계획은 전 세계 8억 명이 식량난으로 기아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음식물 쓰레기 양이 과도하게 많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와 같은 음식물 쓰레기는 온난화 가스인 메탄가스를 다량 배출해서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하고 있고요.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의 최대 10%를 차지하는 게 바로 이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아울러 유엔 환경 계획은 2050년 전 세계 도시의 고형 폐기물을 관리하는데 직간접적으로 드는 돈이 800조 원을 넘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인간의 건강에 치명적인 유해 물질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세계의 부자들은 이미 화성 등으로의 이주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 이게 다 일론 머스크 때문 아니에요? 자꾸 화성으로 우리를 옮겨준다고 해서 네네. 진짠가?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를 두고 혹은 소각장을 두고 갈등이 이어지는 건 뭐 사실 어제 오늘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현재 수도권 매립지는 인천 서구에 있는데요. 인천시는 1992년 수도권 매립지가 개장한 이래 30년 넘게 서울과 경기의 쓰레기까지 처리하면서 많은 환경 피해를 겪었다는 입장입니다. 원래대로라면 2016년에 수도권 매립지가 폐쇄됐어야 하거든요. 근데 2000년대에 분리수거와 쓰레기 재활용이 확산하면서 매립 공간에 소폭 여유가 더 생긴 겁니다. 그래서 매립 기한이 연장됐지만 2025년까지는 어떻게든 종료해야 한다는 게 인천시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대체지를 찾기 위해서 2021년 두 차례 공모를 했는데 특별지원금을 2,500억 원이나 걸려 있는데도 응모한 지자체가 없었습니다. 현재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함께 3차 공모를 6월 25일까지 진행 중인데요. 아무래도 매립지와 소각장 등 쓰레기 관련 시설이 주민들에게 환영받는 시설이 아니니까 대체지를 찾는 노력도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집값이 하락하는 걸 걱정하는 주민도 많고요.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는 가운데 누구의 일방적 기생도 강요하지 않는 대체지 선정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지금 700년 동안 로봇이 청소를 하고 있는 동안 네. 이 지구인들은 어딘가로 대피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살고 있는 건데 거기 가서 지구인들은 뭐 합니까? 예, 인간은 일하지 않고도 뭐 먹고 살 수 있는 삶을 꿈꿔왔지만 뭐 한편으로는 노동이 없어질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느껴하는데요. 월이는 로봇이 인간의 모든 일을 해주면서 인간이 편해지긴 했지만 삶의 의미를 존재 찾지 못하는 미래를 그렸습니다. 영화 속에서 그린 700년 뒤 인간들은 그 우주선 안에서 로봇이 떠먹여주는 아침밥을 먹고요. 로봇은 인간을 씻겨주고 인간이 하루 종일 어디를 돌아다니지 동선까지 다 짜줍니다. 인간은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무료하잖아요. 네. 그래서 늘 눈앞에 홀로그램 동영상을 이렇게 띄워두는데요. 애기네요, 애기. 예. 애기들 밥 먹을 때 식탁 앞에 뽀로로 틀어주는 거랑 뭐가 달라요? 네. 네. 계속 집중시키느라고 계속 그 1초라도 자극이 주어지지 않는 것을 그 인간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듯합니다. 편리함이 행복과 반드시 정비례하는 건 아님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최근에 인공지능 얘기를 하도 많이 하니까 네. 뭐 일자리 대체, 인간 대체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최근 AI의 발달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며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늘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는 AI 기술이 미래의 거의 모든 분야를 지배할 것이라며 대다수가 직업을 잃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인간을 능가하는 AI가 이르면 내년 등장할 것으로 예상했고요. IMF는 2025년까지 전 세계 60%의 직업이 AI로부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구글, MS, 인텔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은 AI가 기술업계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한 연합체를 출범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걱정은 항상 있지만 항상 대체하는 일자리가 또 새로 생겨나잖아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 뭐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런 움직임도 있나요? 예, 오픈 AI 창업자 샘 올트먼은 AI의 일자리를 뺏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이 만든 월드코인으로 기본소득을 제공하겠다는 주장을 하는데요. 영화에서의 인류는 뭐 아마 이 기본소득을 누리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뭐 그런데 일을 하지 않으니까 삶이 너무 무의미한 거죠. 그래서 미래의 인류가 행복을 느끼기 위한 수단으로서 일부러 일을 만들어내거나 찾아다닐 가능성을 영화에서는 뭐 슬며시 제시하기도 합니다. 뭐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퍼주기 사업이라는 논란이 있었던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이 참가자들의 우울 의심 비율을 뚝 떨어뜨렸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는 걸 보면 영화의 상상력이 그저 뜬구름 잡는 소리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영화는 재밌습니까? 네, 월이에서 자극에 중독됐던 인간들이 홀로그램 영상에서 벗어나면서 우주의 아름다움을 새롭게 발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사실 뭐 늘 옆에 있었는데 영상을 쳐다보느라 알아채지 못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지루함을 삶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일상의 가치를 제대로 누리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월이는 뭐 두 로봇의 귀여운 밀당을 보면서 뭐 폐기물 문제와 AI에 의한 인간의 영역 축소 등 여러 주제를 고민해 볼 수 있는 좋은 작품입니다. 그러네요. 우리 스마트폰 화면 사이즈가 얼마나 될까요? 한 3인치 되려나? 진짜 세상은 3인치 밖에 있다. 그런 그렇군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예. 지금까지 매일경제 박창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